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적의 달인 박규수 TV의 박지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예전에 이미 우리 채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상담 전화를 받아보면 내용들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비영리 법인 중에서도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어떤 경우에 설립하나요? 원래 이제 법률 관계에서 인격체라는 것은 자연인, 사람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사람이 모여서 어떤 단체를 만든 경우에 법인격이 없으니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일에서 그 단체에게 법인격을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단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법인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든 단체가 이걸 법인격을 취득하려고 하겠지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독일에서. 근데 법적인 효과라는 것은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무엇도 있습니까? 의무도 있죠. 그래서 권리는 이렇게 이 맛이 당기는데 의무는 부담이 된다 해가지고 사실은 단체가 법인 설립을 기대만큼 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의무를 계행을 할 것은 있지만 그래도 권리 행사가 있으니까 그걸 하자라는 단체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눠졌는데 재단법인은 출연금이 액수가 좀 많습니다. 특히 종교 쪽은 뭐 10억 이상 요구하는 거 있기 때문에 웬만한 단체는 못해요. 그래서 비영리 재단법인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사단법인이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경우가 많은데 이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한 그 요건이 좀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뭐 임의단체 고유번호증만 하나 만들자 해서 임의단체를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의뢰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임의단체만 갖고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어떤 영역사업에 신청을 못합니다.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임의단체를 만들었다가 또 아쉬움 때문에 법인 설립을 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저는 의뢰가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몇 가지를 이렇게 확인하는데 일단 임원으로 취임할 이렇게 7명 이상의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이미 뭐 임의단체를 만들어 갖고 계신 분 아시겠지만 임의단체는 그런 인증 요건이 엄격하지 않고 3명도 가능하고 4명도 가능하고 하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최소 7명 이상 이 이사진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발기인들이죠. 그 다음에 주무부서에 따라서 그게 이제 중앙부처이냐 아니면 지자체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는데 최하 30명 이상 어떤 그 광역지자체에서는 100명 이상의 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좀 협의해가지고 좀 회원을 줄이는 경우도 있는데 회원을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고민할 건 없겠지만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인원은 30 또는 50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건 사람의 집합이지만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재정 상태는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출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이제 중앙부처하고 지자체하고 이 액수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할 부분인데 한 3천만 원 정도는 출연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주사무소이죠. 주사무소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자기 소유거나 아니면은 임대차 관계를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런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요건이 충족이 되어 있다 한다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임원으로 취임할 발기인도 7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 회원도 30-40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사무 공간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 단계겠죠. 그런 사전 준비에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회원 확보가 안 됐다든지 이사로 취임할 발기인 7명이 충족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준비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창립총회 발기인 초기부터 해가지고 주무부서의 허가를 받기까지는 한 2개월 정도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 서류가 미비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지연이 되게 되면 뭐 한 3개월까지 그래서 2개월 또는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래서 얼마나 미리 충실하게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단축이 될 수 있고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연될 수도 있다. 아무튼 간에 한 2-3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서류가 이제 제출할 서류가 이게 아주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하나씩 다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절차가 중단이 되거나 또는 다시 이제 제출 서류가 반려돼가지고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 꿰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무관서에 허가증이 나오게 되면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등기하는 것은 비용 납부하면 3-4일 정도면 충분히 등기 완료가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단계별로 쭉 흐름도에 따라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 이제 나중에 임원으로 취임할 이등자로 구성된 발기인을 몇 명 이상, 7명 이상 모집한다. 그 다음에 다음 절차를 곧바로 시행해가지고 중단되거나 반려되지 않게 하려면 주무관사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됩니다. 협의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제 주무관하고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기인총회, 창립총회 해야 되겠죠.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많은 서류들, 총회 회의록도 준비해야 되고 정관도 다 미리 이제 배포해서 확인했겠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할 서류가 한 20여 가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다음에 제출할 서류를 미리 또 이제 주무관하고 만나서 협의합니다. 협의한 다음에 다시 제출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 담당 주무관이 그걸 검토한 다음에 신청인에게 연락해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주 사무소에 실사를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게 되면 그때 주 사무소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담당 주무관 오게 되면 안내도 해주고 질문에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사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사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또는 지적이 됐어도 그 보완이 됐다고 한다면 뭐 한 일주일 정도면은 심사가 끝나가지고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허가증 가지고 법원에 등기를 하는데 물론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법무사를 통해서 비용을 조금 납부하고 하는 거하고 직접 하는 거하고는 절차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를 이제 마치게 되면 완전하게 법인격을 갖게 된 비영리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허가증 받았죠. 그리고 등기도 경료가 끝났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세무서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을 받으시고 목적 사업을 쭉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후에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제 설립 후에 주의할 사항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 사업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법인 사무를 수행한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뉴스도 크게 나왔지만 그 법인이 설립 목적이 맞지 않는 행위를 해가지고 그 설립이 취소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적 사업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법인 사무를 수행을 하시면
된다. 그게 가장 설립의 주요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